안녕하세요. 정석태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 통합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통합과학 전체 단원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통합과학은 원투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색깔을 넣은 부분과 안 넣은 단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넣은 단원은 무엇이냐? 이젠 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는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기초, 시간과 공간,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측정 표준 여기는 아예 신설된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활용이 기존에 있던 단원들에서 일부분이 빠지고 일부분들이 들어갔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간 단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해서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이 1학기가 마무리가 될 텐데 1학기까지 해서는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들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변화가 있는 단원들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뒷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란색 단원들과 흰색 단원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통합과학 2입니다. 여기도 이제 2학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 칠하세요. 이렇게 칠하십시오. 여기 전기에너지 생산, 여기도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기존에 있던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있는 단원들이긴 한데 내용이 조금 변한 단원들이 이 두 개의 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네 개의 단원은 아예 신설된 단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2학기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노란색 단원과 그 다음에 이 흰색 단원들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체 통합과학 단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아신 상태에서 자, 통합과학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우리 포인트 잡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요즘 통합과학 문제는 암기는 베이스로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통합과학 설명회와 통합과학 현장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물리 계산인데요. 화학 계산인데 그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과학에서의 물리와 화학은 암기로 끝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하는 과정까지 넘긴 다음에 자료 해석해서 계산, 암기해서 계산, 계산을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만약 그걸 해도 안 된다. 암기로 어느 정도 다 끝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통합과학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 물리 문제거든요.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 요즘 이제 있던 계속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자유낙하에 시작하는 높이 이걸 따져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이라든지 물체의 운동을 이 운동들을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약간 베이스적인 걸 이제 우리가 배우고 들어와야겠습니다만 본 문제는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이라든지 물체의 운동에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주셔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발하는 높이. 오케이. 출발하는 높이가 같다. 질량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운동하는 시간이 같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게 돼요. 그럼 C는요. 출발하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운동 시간이 다르겠다. 얘가 훨씬 더 오래 걸리겠구나. 이걸로 끝나게끔 되는 문제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이 앞부분에서 이 단원에 해당되는 그 앞부분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중력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암기적인 요소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렇죠?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허들만 넘으면 다 끝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문제예요. 화학 문제. 보통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중화반응 단원입니다.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중요한 건 하나. H 플러스와 OH-의 개수. 물론 요즘 들어서 이제 좀 학교별로 조금 난이도는 다르긴 합니다만 H 플러스와 OH- 그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들도 굉장히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쉽다 어렵다는 그 미지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그 미지수만 여러분들이 딱 설정해 준 다음에 쫙 계산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미지수까지 대입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고요. 미지수를 집어넣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학교들은 그 특정 포인트들만 그걸 넣어서 계산해주면 끝나게끔 되어 있다고요.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 쉽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틀에 박힌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포인트들만 암기를 하면서 딱 접근한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과 지구과학입니다. 오히려 예전과 다르게 생명과 지구과학이 굉장히 직접적인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자연선택이라는 단원이거든요. 자연선택에서 예전에는 이 자연선택이라는 걸 외운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면 이 자연선택을 내가 답에다가 녹일 수 없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구과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의 이동이거든요. 이 판의 이동에서 신발지진과 중발지진과 이 천발지진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를 내가 파악을 못하면 밀도가 작은 쪽 판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풀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것들을 파악을 못하면 풀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료 해석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과학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요소로 암기랑 자료 해석을 굉장히 잘 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우리는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통과스러운 문제에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 Q&A 같은 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질문하는 거, 이거 왜 틀렸어요? 하는 거 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이런 말장난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죠? 보세요.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은 몇 개 단원별로 접근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가에서 나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림만 보도 이제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요. 우주의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쵸? 가일 때가 나일 때가 없다. 오케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쵸?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낮다. 똑같은 말이잖아. 가일 때가 나일 때, 그러니까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낮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틀립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은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내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론 자체가 쉽다 보니, 이론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접근하게 이제 할 만하다 보니 이걸 문제로 이제 낼 때 여기서 약간 추잡하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추잡하게 건드는 표현들이 있어요. 말장난식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요. 근데 거기서 또 학생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그렇죠?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낫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것도 역시나 지구과학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멸종한 해양 생물 과의 수는 A보다 B에서 많다. 이것도 역시나 말장난이에요. 뭐 B가 A보다 작다. 근데 그런 걸 틀린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건듭니다. 멸종한 해양 생물과라 했죠? 이 해양을 살짝 육상으로 바꿉니다. 육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육상은 그래프가 또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건드신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장난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이제까지 통합과학의 데이터를 쭉 보면 과학 선행한 친구들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보통 약간 통합과학에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은 친구들을 보면 언어적인 센스가 좋은 친구들이 노베이스여도 과학에 대한 선행이 노베이스여도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센스가 좋아야지만 통합과학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포인트만 잘 집으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선생님들을 잘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행이 안 돼 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그런 감각적인 게 뛰어나신 분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통합과학 문제가 요즘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최근 트렌드의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지 이따가 역시나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통합과학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덜했지만 요즘 이제 수능 통합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한 예시문항들이 나왔었죠. 그 예시문항들을 보시면 예전에는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왔던 거를 이제 합쳤습니다. 여러 개의 단원에서 한 문제를 내겠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통합과학은 단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원당 막 몇 문제씩 만들게 되면 우리는 수능 통합과학에서 거의 국어 영어처럼 굉장히 많은 문항수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 단원들을 합쳐서 이제 한 문제로 문제를 낸다라는 건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시 문항들을 보면 그냥 주어진 단원들에 잘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예시 문항을 나왔다는 거는 기존에는 내신 문제들이 그렇게 안 나와 있으나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이후의 세대들은 지금 그런 문제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단원을 합친 거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그걸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연결되는 문제고요. 지금 예시 문항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단원부터 노란색 단원과 하얀색 단원을 구분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전에 최신의 트렌드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 과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모든 교육과 그 모든 설명회랑 모든 현장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5개정 교육 과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개정 교육 과정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현재 예비고1 친구들이 위치한 시기는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새로운 교육 과정의 처음 부분이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또 누구냐면 예비고1 친구들, 그 다음에 현재 예비 중3 친구들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 시기에 위치한 친구들이 접근해야 되는 공부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교육 과정이 왔죠? 그럼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도 많지가 않고요.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본인들이 만들어내시기가 많이 벅차시다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어디냐? 이 전 교육 과정의 말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설되는 단원과 변형되는 단원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원들을 구분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 지금 이 시기에 위치한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단원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분명해요. 학교 내신을 볼 때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하얀색 단원으로 분류했던 단원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건 신설된 혹은 변형된 단원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 문제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원별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신설된 단원들은 기존에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나오는 문제들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흰색 단원들은 기존에 있던 단원들에 대한 그런 기출의 경향성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에게 내신의 변별을 줄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단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문제 자체가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신설되는 단원보다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워낙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거기서 변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원별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이 교육 과정의 시스템에 이게 이렇게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의 동생 뭐 예비 중2, 예비 중1 친구들은 이젠 교육 방법이 역시나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위치하고 있지만 여기 위치하는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 어떻게 보면 부흥기죠. 문항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새로운 이제 유형들, 쏟아져 나온 유형들에 좀 적응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기별로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문제를 보여드리죠. 물리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딱 봤을 때 보통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역시나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에요. 하지만 출발하는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 운동 시간이 똑같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리적인 거는 약간 부가적인 거예요. 시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 한번 그냥 들으면, 수업 한번 들으면 그냥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처음 이 문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충격량 문제거든요. 충격량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리, 화학, 보통 틀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평균 힘에다가 시간, 그 다음에 FT 그래프의 넓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식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이 식.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다 똑같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만약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격량을 구하게끔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충격량을 가지고 다른 항들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균 힘을 물어보든가 시간을 물어보든가 아니면 넓이를 물어보든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진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 운동과 충돌, 계산. 보통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다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보시죠. 화학은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보통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계산 파트예요. 산화환원 같은 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건드리는 부분이 많이 넓어지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산화, 환원, 그리고 거기에서의 이온수의 변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계속 고착화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좀 어떤 게 늘어났냐. 질량. 뭐 질량이 이제 밀도도 같이 포함돼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때 산화가 잘 된다? 반응성이 더 크다. 이런 몇 가지 딱 건들기만 우리가 그것만 딱 외우면 모든 게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올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이에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그렇죠? 산화원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냐면 미지수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산화하는 문제들은 뭐 내가 칼륨이온이면 칼륨이온, 나트륨이온이면 나트륨이온, 구리이온이면 구리이온 이렇게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소들의 이온 값을 줬는데 이제는 그거를 A 플러스, 뭐 혹은 AE 플러스, B 플러스, C3 플러스 이런 미지수를 준다고요. 그렇죠? 근데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특정 포인트만 잘 건들 수 있다면 그런 건 문제되지 않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게 몇 가지 어려운 게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게 몇 가지 그 장치가 몇 개 없다고요. 미지수.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미지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뭐,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주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혼돈스럽게 할 뿐이에요. 그쵸?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요. 그치? 자, 두 번째,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 보세요. 예전에는 이 H 플러스, 산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이 H 플러스와 염기에서 나오는 이 OH 마이너스를 1대1로 결합을 해서 물이 생성되는 이거에만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역시나 요즘은 이제 농도라는 개념을 좀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농도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보통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 이걸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뭘 건드냐? 농도가 다른 경우를 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많이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심지어 또 저기처럼 뭐 미지수라는 부분을 건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은 똑같다. 농도가 다르더라도 미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임의의 농도 A, B 설정해서 딱딱딱딱 정해진 규칙대로 계산을 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을 여러분들 물화생지가 다 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리화학,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어느 경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내신통합과학과 수능통합과학은 접근 방법이 다를 거예요. 지금 수능통합과학이 완벽히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2년 사이에 문제들이 어떻게 계속 진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기보다 강사들이 지켜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안내해 주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수능통합과학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너무 일러요. 출제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 우리는 내신통합과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마찬가지예요. 생명지구과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암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료 해석. 요즘 특히나 생명 같은 경우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고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상황을 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은 나와요. 네, 통합과학에서 약간 벗어나는 생명과학의 범위들을 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준다고요. 이 상황들도 우리가 주어진 규칙대로 잘 따라가면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해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 실제로 기출이 되는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특정 학교들에서 기출이 되는 문제를 가져오는 거라.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죠. 근데 문제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쵸? 어떤 특정 학교들이 그쵸? 특정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난이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치면 이제 그 밑에 레벨의 학교들이 이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학교들은 또 그 중간에 있는 레벨의 학교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어떤 학교에 쳤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학교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큰 틀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짜여진 대로만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복잡합니다. 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과학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별로의 특징을 잘 외워주시면서 가면 됩니다. 이 지구과학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구나만 정리하면 끝나게 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그런 흐름적으로 아니면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냐 단원별로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시간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시기별로의 여러분들 특징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이런 17번 같은 문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단원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열 수직 평형이라고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건데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열 수입 잘 보이시나요? 열 지출 수입과 지출을 내가 따져주겠다. 이 포인트 하나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대기로 들어오는 거와 대기에서 나가는 게 무조건 0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거와 지표면에서 나가는 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수지평형이에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그런 포인트 몇 개만 딱 잡으면 우리는 다 끝나게 된다고요. 그렇죠? 단원별로 제가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네,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모든 단원별로의 특징을 여러분 정리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통합과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든 이제 이론을 어떤 선생님이랑도 이론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통합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암기라고 했죠.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구과학이든 통합과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필살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필살기가 흔히 빽빽이라고 얘기하는 단원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하시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끝까지 조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서술형, 객관식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스무스하게 쓸 수 있게끔 최소 여러분들 조건들을 주면서 이 최소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확인하게끔 만든 책이 필살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 필살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과학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끝! 정리하는 순간 그게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라는 책도 제가 커리큘럼에서 이걸 같이 같이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참고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어적인 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그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그 수업을 들어가냐에 따라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서브노트라는 곳에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해에 그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 할 때 그것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서브노트를 들고 가야 돼요. 이런 두꺼운 책을 들고 가는 친구들은 허수입니다. 네, 이런 두꺼운 책, 교과서, 엄청 두꺼운 문제집 이런 것들 들고 가시는 분들은 허수예요. 꼭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가져가야 된다. 시험장에는 그 얇은 정리된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문풀을 할 필요가 있죠. 기존에 있는 문풀과 그다음에 좀 심화된 문풀들. 통합과학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건드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다.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그치? 모의고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문풀을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라는 책이 있는데 연결고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를 그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막 그렇게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연결고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 책은 연결고리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진 책이 있으면 그걸 푸셔도 돼요. 연결고리라는 거는 평가원 문제들과 그 평가원 문제들을 변형시켜 놓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이걸 이 책 사세요, 좋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가원과 평가원 변형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면 좋은 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를 변형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물론 학교 선생님들 문제를 그냥 만드시는 것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변형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때 참고하시는 문제들이 다 평가원입니다. 평가원 문제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실 학력평가 대비라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긴 했지만 이 연결고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 내신까지 여러분들 커버를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 평가원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보라는 거죠. 사실 평가원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게 베이스로 해서 이제 변형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1년 커리로 갔을 때는 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컨텐츠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커리를 좀 보시면 지금 보통 이 시기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론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필살기도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 스스로 여러분 정리하는 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 항상해요. 통합과학은 암기이기 때문에 이론, 그 다음에 필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내신을 계속 중간중간마다 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마다 모의고사로. 모의고사도 역시나 중요한 게 이게 통합과학의 단원이 많은데 그 단원들을 여러분들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를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됐을 때도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론, 그 다음에 정리, 필살기, 정리, 그 다음에 문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면서 역시나 연결고리 베이스로 해가지고 쭉 하면서 모의고사 딱딱 하면 여러분 통합과학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단단해지기 때문에 꼭 이 커리큘럼, 그쵸? 제 강의를 꼭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들으면 여러분 좋지만 꼭 이런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좀 통합과학의 내신을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토대로 여러분들 통합과학 잘 공략하신 다음에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